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의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하고 상승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4월 들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9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팔아치웠습니다. 지난 블랙 먼데이 4월 7일에는 2조 원 넘게 코스피를 팔아치우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 급 반등이 있었던 4월 10일 목요일에는 3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죠. 하지만 이때의 매수 규모가 다른 날의 매도 규모 그리고 매도의 연속성인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규모였고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또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반짝 순매수에 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다시 부담을 주고 있는 변수로는 공매도의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 기준으로 강세정을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을 바라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한미반도체도 포함이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포함이 됐다라는 점 여전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이고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 계속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원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수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이 방향성이 좀 잡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6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1,500원대 환율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불안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LH투자증권에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위안화 약세 용인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에 따라 원화 약세의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2분기의 환율 전망 상단인 1,500원 돌파에 대한 경계감 속에 현재 레벨에서는 당국의 실제 개입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반면에 KB증권에서는 미중 간 갈등 양상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 시장이 관세 전쟁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적인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환율의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환율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도 중국의 84% 대미 관세가 각국의 경제와 기업 이익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요. 또 간밤에 미국에서는 140%대 대중국 관세를 발표하기도 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 지수는 V자 회복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언제 나타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중 두 정상이 언제쯤 협상 테이블의 모습을 드러낼지 그리고 언제쯤 현실적인 관세로 재조정을 하게 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실한 헤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 불안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의 박근우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주 수급도 몰리고 있고 종목들의 탄력도 괜찮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까지 엮이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거래소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의 색깔이 좀 다른데요.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많긴 한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이제 7개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바이오 섹터들이 좋으면은 일단 코스닥 시장이 일단 빨간색을 켜고 그다음에 2선, 3선에 있는 기업들이 좀 눈치 안 보고 잠깐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이 바이오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펩트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펩트론과 관련된
어떤 이제 비만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가장 상승률이 높은데 인벤티지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살펴봤을 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비만과 관련된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페트론이 대장이니까 이제 페트론과 관련돼서 잠깐 좀 살펴보면 일라이 릴리와 이제 그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제 비독점 계약을 했고 아직은 이제 본 계약은 아니죠. 이제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이 스마트 대포라는 게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구르트 중에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캡슐이 들어있는 요구르트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것과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약을 캡슐 같은 데서 담아서 일단 몸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캡슐이 서서히 녹으면서 약에 대한 반감기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약을 우리가 보통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데 이제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그 기술을 이제 스마트 대포라고 부르는데 페트론에서 명명한 일라릴리와 앞으로 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뭐 페트론이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를 하드 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주목을 할 부분은 물론 지금은 페트론이 가장 주목을 받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휴원스 글로벌이 가장 좀 안정적이고 모멘텀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휴원스 글로벌이 지금 계열사가 한 12개인가 13개 정도 있을 거예요. 12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상장된 기업은 이제 휴원스랑 휴메딕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휴원스 글로벌에 지금 이제 아직 덜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떠한 그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지 일단 그 자회사는 지분이 이제 50% 넘어야지 공식적으로 자회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냥 계열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 휴원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원스 글로벌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율이 한 41%, 누구나 다 아시듯이 이제 제약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휴원스 랩은 이제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인간 히알루나제, 히알루논이다제 SC를 지금 굉장히 좀 연구 성과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지분율은 한 65% 역시 비상장이죠. 근데 휴메딕스는 필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투톱 가는 기업인데 필러, 그다음에 보톡스, 화장품까지 일단 지분율 37%. 그다음에 휴원스 바이오파마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톡스랑 이제 저만 이제 눈에다 넣는 부분과 관련돼서 72% 이제 완벽한 자회사죠. 그다음에 휴원스 메디텍 역시 비상장인데 의약품이랑 의료기기 쪽인데 의료기기는 일단은 그 감염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 내시경 할 때 내시경과 관련된 기기들 몸에 들어갔다 나오는 부분들 이제 소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게 이제 휴원스 메디텍이고 푸드 어셈블리라고 해서 밀키트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일단 패스. 그다음에 휴원스 USA, 휴원스 재팬은 100% 자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멘텀 말씀해 주신 게 네. 궁금한 게 이제 종목들이 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있죠. 가장 크게 뭐냐면 이제 휴원스에서 먹는 그 체지방 그 살을 빼는 약을 경구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이벤트가 있습니까? 이제 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을 만들면 사실 짧아야 15년이거든요. 짧은 게 15년, 근데 길면 20년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약사들이 약을 완성을 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 메리트는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 2상 정도에서 가장 최고점을 많이 찍게 되는데 3상은 좀 약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2상 한 B 정도 되면 가장 고점을 찍는데 그 먹는 비만약 말고도 이제 리플레라고 투자한 기업이 있는데 의약 바이오 기업. 살 빼는 지방을 만드는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이것도 관련돼서 이제 어떤 비만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페트론이 1등이지만 휴원스도 먹는 경구용으로 관련돼서 오늘 같이 오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계열사들 자회사 포함해서 나름대로 그 가치가 아직 휴원스 글로벌에 녹아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당연히 페트론이지만 주가만 보면 근데 앞으로 좀 약간 안정적이고 먼 어떤 그렇게 멀리는 아니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휴원스 글로벌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공략하기에는 가장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골라봤고요. 수급적으로도 이제 메인 기관이 오늘 동시 순매수가 좀 약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페트론이 당연히 대장이지만 페트론이 꺼지더라도 휴원스 글로벌은 올라갈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다. 오늘 페트론, 인벤티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장이니까 뭐 어떤 단기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그 계열사들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휴원스 글로벌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좀 낫지 않나 현재 자리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움직이는 것만 움직입니다. 업종의 뭐 순환매가 약간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데 오늘 제약바이오다라는 약간의 힌트를 얻었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비만 쪽이 약간 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휴원스 글로벌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